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집단소송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길 계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실 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왜 하는가,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에 대한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법원에 있을 때는 사실은 다수 당사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 이제 도산 사건을 좀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Value Invest Korea라고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수많은 영업 사원들한테 비상장 주식을 좋은 거를 이제 투자하게 하고, 그리고 그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 10배씩 가니까 당신들한테 뭐 연수익으로 30% 이상씩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 단위로 모았는데 결국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라이센스도 없이 막 그렇게 한 사건들인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구조가 안 되고 그 회장은 구속되고 나서 보니까 돈 넣은 것들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비상장 주식이 많으니까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누가 사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중에는 대부분 안 좋은데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시장에서 천천히 팔아서 이제 청산하는 형태로 청산형 회생을 한 사건이 있었고요. 똑같이 이제 비상장 주식 대신에 부동산에 대해서 혹은 NPL에 대해서 내가 잘하니까 이걸 투자를 해서 뭐 17%부터 60%까지 주겠다라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노AMC 대부 사건 같은 걸 하였고, 그리고 또 뭐 JU 주수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IDS 홀딩스 김성훈 사건은 파산 사건으로 됐는데, 그걸 할 때는 뭐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까지 뭐 이제 절차 진행해서 찾아서 돌려주나 보다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은 그런 사기 사건들, 다수 피해자 사기 사건들이 지금 너무 많고, 엄청 많죠. 너무 많은데 이분들이 하는 게 형사 고소하고 땡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진짜 돈을 많이 잃은 분들만 민사소송을 막 힘들여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형사에서 어떻게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저는 사건을 했었으니까 이거 왜 청산형 회생이나 법인 파산을 신청하거나 개인 파산을 신청하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에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 다수 당사자 피해에 있어서 형사 고소와 그리고 법인 도산, 뭐 청산형 회생이나 법인 파산, 그리고 회장에 대한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패키지로 하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저도 또 법무법인에서 좋은, 지금 없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뭐 방법을 모르니까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백두산 카페 이런 데 들어와서 다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사람들이 고민하고 공유하는 이유가 사실 뚜렷한 지금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가 좀 미흡하고. 많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할 분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한테. 이분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뭐 인맥도 넓으셔서 좀 이런 비슷한 다수 당사자 피해를 입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변호사를 또 관계도 있으니까 만나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얘기를 하다가 저희 법무법인 로지사를 만나고 처음으로 이런 방법이 있구나. 형사하고 파산제도, 회생제도를 결합해서 하면 생각지도 못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저희한테 맡기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많은 변호사님을 만나봤지만 저희 같은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파산제도나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실제 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도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번에 뭐 저희 총선 때도 보면 뭐 이제 특별법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형사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형사에서도 이런 다단계 사기라든지 코인 사기에 대해서 범죄 수익 환수부라는 검찰 내 조직에서 뭐 범죄 수익을 이제 환수해가지고 피해자한테 돌려주는 게 있는데, 그 법은 있어요. 부패재산 몰수 특례법이라고 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몰수 보전한 이제 범죄 피해 재산을 검사님이 나눠주도록은 되어 있는데,
검찰청에 실제로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수 당사자 사이에 그 범죄 피해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율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검사님도 나중에 이 절차는 법인 파산 절차에서 하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절차가 좀 그 검찰에서 완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한동훈 전 장관은 이제 다단계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지금 제가 해보면 청산형 회생이라든지 법인 도산 제도를 통해서 다수 피해자 그런 어떤 사건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FTX라는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사건도 전 세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지금 나눠주는 절차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런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몇천 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그 조율하면서 그런 범죄 가해자들이 만든 법인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개인의 자산을 찾고 환수해서 나눠주는 거는 법인 도산 제도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그 전에 경험하셨던 아까 IDS 홀딩스,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뭐 이런 사건들을 처리하셨을 때도 그 피해자들도 어렵게 찾다가 이제 그런 파산 절차나 이걸 이제 부장님이 사실 그때 이제 담당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네. 이거밖에 없거든요. 없으니까. 예를 들면 검찰에서 하는 몰수된 사건을 만약 검찰에 나눠주는 거는 사기 피해자가 뭐 10명 미만이면 그 10명에 대한 피해액을 검사님이 핸들링해서 딱 줄 수가 있는데 몇천 명이면 예를 들면 자기 피해는 1억인데 10억이라고 청구해 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절차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 1억인데 10억이라고 청구해서 10억 기준으로 받아가네 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법인 도산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이런 채권자가 주도하는 파산 제도는 되게 어렵고 회생법원에서도 1년에 몇 건 안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회생법원에서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개인 파산이라든지 법인 파산은 파산시키면 법인이라든지 개인은 아니지만 경제적 생명이 끝나는 거거든요. 모든 자산이나 처분권이 넘어가 버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존재라든지 이게 파산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격하게 봐요. 근데 일반적인 사건은 엄격하게 보는 게 당연한데 일반론으로 근데 이제 다수 피해자 막 몇천 명, 몇만 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재산 은닉이 되니까 맞아요. 뭐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뭐 파산 제도를 하지 않거나 보전 처분을 하지 않거나 그냥 일반적인 사건에 놔두면 재산이 다 산일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법의 허점을 통해서 오히려 가해자는 악용하는 거죠. 악용해서 자기가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법인격을 남용해서 일부러 자기가 페이퍼 컴퍼니를 막 10개씩 만들어서 계속 돌려놔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가 이제 다단계 범죄를 위해서 만든 건데 각각의 법인격에 대해서 다 소명을 하라라고 하면 사실은 소명이 너무 어렵고 그 회생법원에서도 일반적인 건 그렇지만 다수 당사자 피해 회복에서는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뭐 지급불능이라는 것도 관련해서 피해액이 뭐 몇천억이면 이 개인 재산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변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보전 처분을 빨리 해서 하거나 보전 관리인 등을 선임해서 일단 채권의 존재를 조금 나중에 본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 자산을 은닉시키지 않고 산일시키지 않도록 하는 절차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범죄 수익 은닉 환수를 하는 검찰 조직 그다음에 회생법원에서 이런 다수 채권자 주도의 법인 도산 제도를 하는 분들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새롭게 이제 여기서 다수 당사자 피해 회복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이 함께 모여서 언론사와 함께 이제 다단계 피해 범죄, 뭐 코인 사기 범죄의 피해 회복을 위한 솔루션을 연구하는 그런 학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많은 지금 피해자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절차를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 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너무 많다 보니 이런 연구들이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백두산 카페라고 있어요. 백두산 카페 예, 거기 유명하죠. 뭐 코인 사기, 뭐 다단계 사기 너무 많으니까 네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분들이 거기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을 잘 못 오게 해요. 왜냐하면 수임하고 뭐 나몰라라 한다는 이유로.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형사 고소 말고 다른 솔루션을 명확하게 하질 않거든요. 네. 저희도 제가 나와서 지금 시작한 게 하루인베스트라든지 델료 사건,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시더스나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꺼번에 하는 게 첫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솔루션이 잘 끝까지 된 것을 저희가 좀 밝혀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회생법원에서는 이제 당초에 예전에 있던 주수도 사건이나 IDS 홀딩스 사건보다 저희가 파산 시정이나 뭐 청산형 회생 시정 엄청 빠르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주수도 사건이나 이런 거는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나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참 있다가 이제 법인은 거의 뭐 무의미해진 상태고 피해자분들도 사실 거의 뭐 수사 시작하고 한 3년 정도가 지나서야 법인 파산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의 기간이 사실은 재산이 다 산일되고 다수 피해자들이 좀 제대로 못하고 그 다수 피해자 몇만 명 되는 사람들 중에는 뭐 자살하기도 하고 뭐 개인 파산, 개인 도산 하기도 하고 그런 피해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이 범죄 피해자들 공소 제기된 이 피해자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 채권자 주도의 파산 신청에서 그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가?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회생법원과 좀 논의를 해서 학회를 좀 연구를 통해서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아까 빠르게 뭐 보전관리인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빠른 시기에 그런 어떤 피해자들, 그 가해자의 어떤 자산 처분권을 법적으로 이렇게 뺏는 게 너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저희가 앞으로 이제 그 학회가 뭐 출범되면서 조금 더 아마 언론에서도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또 계속 연구되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뭐 피해자분들께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 뭐 이렇게 제도들을 만들고 그걸 또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니까요. 저희가 빠르면 6월 초순에 뭐 언론사와 함께 이제 광화문 쪽에 있는 KG 하모니 홀이나 아니면은 여기 변협회관의 대강당을 빌려서 그 피해자들 중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피해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관심 있는 그런 그 변호사님들도 많이 오시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가능한 한 검찰의 범죄 피해 그 환수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회생법원에 이런 그 관심 있는 분 그리고 이제 다수상자 사기를 많이 담당해 판사님들을 하고 한꺼번에 솔루션을 서로 논의하고 문제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볼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